자, 이번에는 앞의 영상에 이어서 21번부터 40번까지 어떤 문제가 났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표피 효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을 네 가지 주고 여기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줬는데,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도전율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주파수가 커질수록 표피 효과는 작아진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전선의 단면적이 클수록 표피 효과가 커진다. 이런 게 나왔었고요. 라스트 리을 같은 경우에는 전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커져서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이 표피 효과는 얘는 그대로 전선의 표피에 전류가 집중되어서 흐르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선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커지더라. 이게 표피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이 표피 효과 같은 경우에 있는 간단하게 파주 전투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표피 두께에는, 자, 다시 표피 두께에는 반비례하더라. 우리가 이 표피 두께를 다르게는 침투 깊이라 쓸 수도 있다. 그죠? 자, 일단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요 놈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실제 여기 적어 놓은 표피 두께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면, 얘는 루트 파이 주파수 전도율 투자율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한대를 드립니다. 요 놈 파이죠. 요 놈 주파수죠. 요 놈 도전율, 다르게는 전도율이죠. 요 놈 투자율. 그래서 파주에서 일어난 전투더라. 파주 전투. 우선에 이 파주 전투가 커지면, 물론 파이는 고정값이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로 만들었으니까 적어보면, 이 파주 전투가 커지면 표피 두께는 작아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표피 두께가 작아지면 표피 효과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표피 효과는 전선이 굵을수록 또 심해진다. 그죠?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옳은 걸 골라보면, 도전율 커지면 커지더라. 맞더라. 주파수가 커지면 표피 효과는 커져야 되더라. 그래서 이거 틀린 거.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이 크다는 것은 굵은 전선을 쓴다는 거랑 같다. 그죠? 그래서 표피 효과가 커진 거 맞더라. 이거는 방금 봤죠? 맞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역, 티끌, 리을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요 놈이 5번 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 살펴봤고요.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같은 경우에는 Y 델타 변압기에 이 위상 보정 기능이 없는 비율 차동 계정기를 설치를 할 때, 이때 필요한 CT에 1차 측, 2차 측에서의 결선을 물었습니다. 끝났죠? 실제 이 비율 차동 계정기용으로 쓰는 CT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결선과 반대로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1차 변압기에 대해서는 델타로 접속을 하고, 2차 변압기에 대해서는 Y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Y로 접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을 고르는 게 22번 문제였습니다. 아마 요 놈이 4번이었을 거예요. 다음으로 23번. 23번은 전류의 투과 계수를 물었습니다. 이때 조건은요, 입사 측의 임피던스가 100, 그 다음에 전달받는 측, 즉 부하 측의 임피던스가 300옴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물론 뭐 입사파의 전압도 언급이 있었지만 실제 투과 계수만 구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딴 거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과 계수에 대한 수식으로 우리가 쓰면 2차 측 더하기 1차 측 해놓고, 내가 투과 계수, 투가 있으니까 우리 숫자 1을 영어로 하면 투가 된다. 그죠? 2 쓰고 앞에 거 갖고 옵니다. 그럼 끝나죠.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걸 그대로 쓰면 2 곱하기 300에다가 300 더하기 100
해서 400분의 600이 되어 답은 2분의 3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요게 아마 5번이었을 거야. 다음으로 24번. 24번 같은 경우에는 태양전지 모듈에 있어서 표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전압, 전류,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가로를 주고 빈칸에 알맞으면 골라봐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쓰면 태양전지 모듈에 표면 온도가 상승하면 전압은 이렇게, 전류는 미미하게 이렇게, 출력은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가로에 대해서 이런 걸 고르는 게 24번이었는데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타 기업에서 한 2번 정도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을 바로 체크하면 실제 이 태양전지 모듈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전압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류는 미미하게 증가가 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전압이 감소되기 때문에 출력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소, 증가, 감소가 아마 1번으로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다음으로 25번. 25번 같은 경우에는 직류 전원 공급 방식에서 직류 이선식에 대한 전압 강화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걸 알아야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일단 단상 이선식, 그 다음에 직류 이선식. 요놈 같은 경우에 전압가가 어떻게 되더라? 1000A 분의 35.6 Li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으로 삼상 삼선식. 여기서는 전압가가 1000A 분의 30.8 Li로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삼상 사선식. 요놈 같은 경우에는 1000A분의 17.8 Li가 나오더라. 요걸 알아야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을 바로 고르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아마 선지는 4번이었을 겁니다. 다음으로 26번입니다. 일단 26번 같은 경우에는 개통도가 하나 주어졌었습니다. 여기 지원이 있었고요. 여기는 1번 차단기, 그 다음에 여기 발전기 2번 G2가 있었고 2번 차단기, 그리고 여기는 변압기가 하나 있고요. 요게 3번 차단기가 있더라. 자, 이렇게 주고 나서 말로써 어떤 조건을 줬냐면 이 1번 발전기와 2번 발전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10%더라. 그 다음에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5%더라. 그리고 용량 기준은 지원이 3만 kVA. 요 같은 경우에는 6만. 요 같은 경우에는 9만. 일단 요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문제 조건사에서 오류가 좀 있었죠. 그래서 거의 시험 끝나기 마지막쯤에 이 감독관 분들께서 정정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조금 급하게 푸셨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에 보시면 일단 각각의 점적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 3번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었습니다. 요거.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다시 보면 이 차단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보니까 전격 각각의 전격 용량과 퍼센트 임피던스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실제 이 공식을 활용해서 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더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합성 임피던스와 그 다음에 그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기준 용량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요, 편의상 여기 있는 G1을 기준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기준 용량을 뭘로 잡아 보겠다? 3만 kVA. 근데 애초에 처단 용량을 메가볼트 암페어로 줬기 때문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30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환산해 놓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것을 이렇게 다 바꿀 건데 이 발전기 1번에 대해서는 따로 할 게 없어요. 이놈 자체가 기준이니까 이놈은 10%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실제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 용량에 비례한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값으로 바꿀 때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절반으로 줄죠. 그러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도 당연히 절반으로 줄 겁니다. 그럼 얘는 5%. 그죠? 자, 그 다음에 G3 같은 경우에 자, 혹시나 해서 한번 체크를 하면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를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로서 표현을 하면 10V 제곱 분의 PZ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놈과 용량 어떻다? 비례다. 그래서 이렇게 비례 관계를 가지고 바로 뽑아내 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G3가 아니고 변압기. 자, 여기는 변압기 기준으로 보면 이 9만을 우리는 기준 용량 3만 기준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기준으로 바꾸면 얘가 3분의 1이 되어버린다. 그죠? 그럼 당연히 퍼센트 임피던스도 3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15의 3분의 1은 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산한 기준을 다시 보면 자, 이 발전기는요 애초에 병렬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얘들이 병렬 운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놈을 병렬 합성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놈의 합분의 곱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순차적으로 직렬로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가 완성이 된다. 그죠? 자, 일단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손을 대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15분의 50 플러스 5가 되고 우리가 5로 약분을 해버리면 얘는 3, 얘는 1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통분을 한다 치면 3분의 15가 되니까 전체적인 퍼센트 비어스는 3분의 25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접목을 해볼게요. 자, 접목을 하면 퍼센트 비어스가 얼마였다? 3분의 25였다. 그리고 얘 100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준 용량은 30 메가볼트 암페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다 했으면 300 나누기 25 곱하기 30 메가볼트 암페어 되겠다. 그죠?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하면 뭐 요거 3 곱하기 100으로 돌리고 그러면 4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했을 때 90에다가 4 곱하니까 360 메가볼트 암페어 나오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요놈 같은 경우에는 아마 3번 선지로 주어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더라. 자, 다음으로 27번입니다.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낙차에 의한 특성 변화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즉 수력 발전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어요. 일단 문제의 조건 자체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출력이 9,000kW입니다. 수차의 출력이 9,000kW예요. 그리고 이때 유효 낙차가 얘가 70m였대요. 근데 어떻게 줬냐면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거나 무시하고 이 유효 낙차만 3m 감소시킨답니다. 3m만큼 감소시킨대요. 이때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에 대한 몇 가지 관계성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에 뭐 이런 게 있겠죠. 유량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수차의 회전 속도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 출력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유량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낙차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즉, 우리가 변화전, 변화후를 다 같이 쓴다면, 자, 변화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 첩자 1으로, 변화후는 2로 쓸 건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변화전 유량 분의 변화후 유량은 변화전 낙차 분의 변화후 낙차에 이렇게 변한 관계를 갖다. 근데 회전 속도도 어떠냐면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출력은 살짝 다릅니다.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 같은 경우에 효율을 고려하지 않을 텐데
지금 문제에서는 효율이나 기타 조건 같은 경우는 무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요거 그대로 접목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있는 낙차가 변경이 되었을 때 출력은 일단 얘를 넘겨보면 자 이것도 쓰겠습니다. 넘기면 뭐 P1 H1분의 H2 2분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다시 얘는 9000이었어요. 그 다음에 변화 전은 70m였고요. 변화 후는 70에서 3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수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7번은 얘를 고르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놈이 2번인가 3번 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게 나왔더라 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28번 보겠습니다. 28번 같은 경우에는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줬습니다. 얘를 3배. 그 다음에 선로 끝단에 걸려 있는 임피던스를 Z2 해가지고 얘를 500으로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입사하게 되는 입사파 전압을 뭐 이원이라 쓴다면 얘를 1600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물었느냐? 반사파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앞에서는 투과파에 대한 게 나왔다면 지금은 반사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반사파 전압에 대한 수식을 먼저 짜면 자, 우선적으로 반사파 계수에 대한 수식을 짜야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투과파 관계랑 똑같이 분모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반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왔다가 반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 의미를 담아서 요놈의 부를 반대로만 달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놈 자체가 뭐가 된다? 반사파 계수가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반사파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반사 계수가 반사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오는 입사파를 곱해주면 끝나죠.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반사파 전압.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을 이런 공식에다가 넣어보면 아래쪽은 두 놈의 합이죠. 500 더하기 3배. 그 다음 위에는 차 500 마이너스 3배. 그 다음에 입사파 전압. 자, 이렇게 하면 분모는 800이 되고요. 분자는 200이 됩니다. 그쵸? 그럼 요거 하면 2가 되니까 답은 400V가 되겠더라. 그래서 요놈이 아마 5번에 있었을 겁니다. 요거를 고르는 게 28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9번. 29번은 조상 설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을 보고 조상 설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일단 기획은 뭐가 나냐면 동기 조상기는 회전기기이고 손실이 작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시송전, 다르게 시충전이 불가하다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디그 블로 리액터는 유지보수가 좋더라. 그 다음에 릴 조상기는 지상, 진상, 겸용이다. 이런 걸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실제 조상기는 회전기이기 때문에 다른 정지기인 콘덴서나 리액터랑 달리 기계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손실은 실제 다른 거에 비해서 크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 그 다음에 니은 이 친구는 시송전 불가하죠. 실제 시송전이 가능한 것은 동기 조상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액터 유지보수가 쉬워해. 그 다음에 조상기는 지상, 진상, 겸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은, 띠끌, 리을을 고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요놈이 4번으로 주어졌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더라. 봤고요. 30번으로 갑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에 필요한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변압기 용량. 자, 이때 주어진 조건은 두 개의 부하가 주어졌는데 각각 부하의 설비 용량은 얘가 100kW, 한 놈이 200kW였고요. 이거. 그 다음에 각각에 있어서 부하율이 또 주어졌는데 부하율이 한 놈이 50%, 한 놈이 40%였습니다. 아마 0.5, 0.4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아닌가?
일단 퍼센트 일단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 간의 부등률이 1.3이더라. 그 다음으로 역률도 주어졌었습니다. 역률이 0.8. 그럼 우리가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용 전력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을 계산하면 얘는 설비 용량에다가 자 수용률 곱합니다. 어라? 부하율이 아니고 수용률. 자 수용률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부등률 그리고 역률을 취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일단 부하가 두 개 다 크죠. 그러면 각각의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을 취한 걸 적으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50kW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하 같은 경우에는 8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등률 1.3에다가 역률 넣어줍니다. 우선적으로 이 분자를 계산하면 130kW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약분해서 100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125kV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게 30번 문제였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3번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31번. 31번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3분의 2 부하에서 최대 효율을 나타낸답니다. 즉 무엇을 줬다? 부하율을 줬어요. 최대 효율이 나올 수 있는 부하율을 줬습니다. 이때 동선과 철선에 비해 가지고 요 놈을 물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죠. 자, 제가 방금 말로 이 경우에 최대 효율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 효율 조건을 또 올립니다. 자, m 부하일 때 최대 효율 조건은 pi는 m의 제곱에 pc란 것들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수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pi분의 pc는 m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m을 3분의 1하고 해놨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계산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계산하면 2.25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놈을 고르는 게 31번 문제였고요. 이 놈은 4번 선지로 주어졌었습니다. 다음으로 32번입니다. 32번 같은 경우에는 유도 전압 조절기를 가지고 변압기에 단락 시험을 하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회로가 그림으로 주어졌어요. 여기 어떤 그림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 안에 가로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하는 게 32번의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만 체크를 하면 얘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유도 전압 조절기를 가지고 이 변압기 1차 측의 전압을 0V서부터 증가를 시킬 때 이 회로상에 있는 전류계의 지시가 이 전격 부하 상태랑 같아지더라. 이때 전압계가 지시하는 것은 어떤 거고 전력계가 지시하는 것은 어떤 거더라. 이 어떤 거 두 개를 고르는 게 이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탄락 시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임피던스 전압, 그쵸?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그래서 얘는 이름 그대로 임피던스 전압이니까 전압계가 측정할 거고 임피던스 와트 이게 뭐야? 전력 아니겠습니까? 얘가 측정하겠죠. 그래서 실제 가가 임피던스 전압, 나가 임피던스 와트가 되어서 3번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오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회로 이런 거 모르더라도 이 변압기의 단락 시험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가 있더라. 요것만 알아도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3번.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도 전동기에 직결된 펌프를 줬어요. 펌프. 이 펌프에 있어서 조건을 주고
이 유도기의 입력을 구하라 라는 게 이 문제였는데, 일단 무엇을 줬냐면 이 펌프에 대한 출력을 줍니다. 출력이 200마력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효율을 80%로 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동기의 효율을 74.6%로 줍니다. 그 다음에 역률도 줬어요. 역률을 80% 주더라. 이때 전동기의 입력은 어떻게 돼요? 자, 일단 이 펌프의 출력을 200마력으로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1마력은 뭐랑 같다? 746W와 같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 한 마리 떠올리면 끝난다. 그죠? HP가 뭡니까? 말 한 마리에 대한 힘, 마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뭐 살포시 그린다라고 치면은 말 다리, 앞다리, 그쵸? 그 다음에 뒷다리, 그 다음에 달린다라고 하면 꼬랑지가 막 이렇게 휘날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말갈기,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그려볼게요. 말 머리 부분 보면 7, 다리 4개, 달릴 때 꼬랑지가 이렇게 휘날리더라. 그럼 바로 1마력은 7, 4, 6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뭐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데, 그럼 다시 얘를 표현을 하면 이놈은 그냥 200 곱하기 746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전동기 입력을 구해야 됩니다. 즉 유도기로 들어오는 이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일단 우리가 이 유도기에 입력이 있다면 유도기에 출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출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직결된 펌프로 가겠죠. 그러면 유도기의 출력은 펌프의 입장에서 지한테 대한 입력이 될 거예요. 얘를 받아서 이런 출력을 만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출력과 효율을 가지고 거꾸로 입력을 만들고 다시 유도기에 대해서 효율과 역률이 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펌프의 입력부터 계산할 겁니다. 근데 펌프의 입력은 곧 전동기의 누구랑 같다? 출력과 같다. 그쵸? 자, 여기서 제가 활용할 것은 효율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조금 이항을 합니다. 입력은 이항을 하면 효율분의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지금 효율이 몇 프로냐? 80%입니다. 그럼 0.8로 오면 되겠죠. 그죠? 이 출력은 200 곱하기 746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굳이 숫자를 뭐 계산해서 축약시키지 않고 그대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두 번째, 전동기의 입력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제 와트 단위의 출력입니다. 근데 얘는 뭘 물었느냐? 킬로 볼트 암페어를 물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고려하겠네요. 보통 이 전동기의 출력 같은 경우에 출력이 있다. 이 출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공식에 의하면 당연히 입력에다가 일단 효율을 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입력의 단위가 킬로 볼트 암페어. 어쨌든 볼트 암페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요놈의 단위는 와트예요. 그러면 볼트 암페어를 와트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역률을 취해줘야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역으로 돌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전동기의 입력은 전동기의 출력에다가 이타 코사인 스타를 나누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출력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0.8분의 200 곱하기 746. 자, 그 다음에 전동기의 효율이 여기 74.6%다. 그죠? 다르게 0.746이 될 거야. 그리고 역률은 80%니까 0.8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요건 약분 되겠죠? 어떻게요? 1000으로. 그쵸? 그러면 우선에 이 10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로 키로로 환산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있을 때 이 번무수 좀 정리하면 0.8 곱하기 0.8 분의 200 킬로 볼트 암페어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얘들을 뭐 하나하나씩 계산을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312.5 킬로 볼트 암페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아마 3번 아니면 4번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33번이었더라. 자, 그 다음으로 34번. 34번 같은 경우에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 출력을 줍니다. 출력을 235kW로. 그 다음에 기계손도 줘요. 기계손을 5kW로. 그리고 2차 동선을 줍니다. 이 친구가 10kW. 그리고 동기 속도도 줘요. 3000rpm이라고. 그리고 무엇을 묻느냐? 이 전동의 실제 전격 회전 속도는? 하고 물어요. 즉, n을 묻습니다. 일단 요놈에 대한 공식은 1-s의 ns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동기 속도 ns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슬립만 뽑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일단 출력과 손실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유도 전동기의 출력비를 활용하면 쉽게 들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P2 대 PC2 대 Pout은 1대 S 대 1-S. 자, 여기는 이론상 출력 같은 경우에는 최종 출력과 기계손을 더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24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동소는 10. 근데 우리가 요거 두 개를 알면 이걸 두 개 더했을 때 누구도 뽑아낼 수 있습니까? 2차 입력 250력. 그렇죠? 그럼 저는 막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두 개 곱하는 걸로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PC2는 슬립 곱하기 P2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걸 토대로 슬립은 P2 대 PC2가 됩니다. 뭐 이렇게 놓는다면 얘가 10이고 아래쪽이 250이 되기 때문에 얘가 25분의 1이 될 거야. 다르게 쓰면 0.04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끝났죠? 여기다 그대로 쓰면 1 마이너스 0.04 곱하기 3000. 물론 우리가 뭐 요거를 또 계산을 한다 치면은 0.96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2880 rpm이 나와요. 그래서 요 놈을 고르면 되었는데 이놈이 아마 3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왔더라. 그 다음에 35번. 자, 35번 같은 경우에는 단상 유도 전압 추정기의 전격 용량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1차 전압이 주어집니다. 1차 전압이 300. 그 다음에 2차 전압이 300 플러스 마이너스 50. 지금 요게 뭐예요? 조정 전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2차 전류도 줍니다. 2차 전류를 어떤 값을 줬냐? 50A 줘요. 50A. 그러면 이때 이 유도 전압 추정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단상 유도 전압 추정기의 전격 용량은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전압에다가 2차 전류를 곱한 것으로. 그쵸?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조정 전압에다가 2차 전류 갖고 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2500V 암페어가 되겠죠. 근데 킬로볼트 암페어로 바꾸면 2.5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고르는 게 35번이었어요. 요 놈이 2번 선지로 나왔었습니다. 다음으로 36번. 36번은 전기자 권선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은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일단 기역, 니은, 띠끌, 리을 네 가지가 주어졌는데 기역은 뭐냐면 이 전기자 권선법은 크게 환상권과 고상권으로 나눌 수 있더라.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층권은 중권과 파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계로권은 환상권에 속한다.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으로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줍니다. 패로권은 단층권과 이층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선지가 첫 번째가 키읔, 니은이었고 두 번째가 티끌, 리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키읔, 니은, 티끌, 4번이 키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5번이 니은, 티끌, 리을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전기자 권사법은요 크게 고페이로 나눌 수가 있죠. 고상권, 배로권, 이층권. 물론 지금 제가 나눈 것은 실제 기기가 주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 거 다르게 우리가 쓰지 않는 걸 보면 환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로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층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뭐 얘를 쓰고 있을 뿐 다른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일단 크게는 우리가 뭐 고상권과 환상권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거고 요 상태에서 뭐 얘를 쓰냐 얘를 쓰냐 또 얘를 쓰냐 얘를 쓰냐 이렇게 다 세분화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리을부터 보면 패로권은 단층권, 이층권 분류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고상권, 패로권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층권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단층권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환상권에다가 패로권을 썼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이층권 내지 단층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는 뭐 그 방법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더라. 자, 근데 이 디귿을 보시면 계로권은 환상권에 속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계로권은 환상권에도 속할 수가 있고 고상권에도 속할 수가 있죠. 왜? 고상권을 가지고 계로권을 쓸 수도 있을 거고 환상권을 가지고 계로권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같은 경우에는 환상권에 속한다 이렇게 너무 국한지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층권은 중권과 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하위 개념을 볼 수 있는 게 박권, 중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게 전절권, 단절권, 분포권, 집중권 등이 있죠.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일단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옳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 해서 요 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왔더라. 자, 다음으로 37번입니다. 37번은 절연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절연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선지 5개 중에 1, 2, 3, 4는 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 뭐가 있었냐면 비열이 낮아서 냉각 효과가 좋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르죠. 비열이 높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커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37번으로 나왔더라. 이어서 38번. 38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변압기에 있어서 보호 계전기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어떤 게 주어졌냐면 변압기 보호 장치 중에서 플로트 스위치와 플로 계전기가 결합된 형태로 얘를 푸시 풀 계전기라고도 부르더라. 얘가 누구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웃긴 건 이 내용과 이 내용 사이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줍니다. 얘를 변압기와 콘서베이터를 연결하는 관 중간에 설치하더라. 이 파이프 중간에 설치하더라. 그럼 얘는 뭐냐? 끝났죠? 이거 나오면 바로 브흐 홀츠 계전기 고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신박한 내용이 이렇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얘는 진짜 딱 보고 바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4번 1번. 자, 그 다음으로 39번. 2차 회로의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기동 및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전동기를 골라봐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아는 누가 됩니까?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이 3번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더라. 자, 끝으로 40번입니다.
40번은 직류 전동기의 역기 전력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은 2kW에 100V가 주어졌고요. 얘가 타여자 직류 전동기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저항을 0.1ohm으로 줬고요. 부하 전류를 15A로 줬어요. 자, 이 기준하에서 역기 전력 계산해 보라 라고 줬는데, 그럼 우리는 당연히 타여자 전동기에 대한 수식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에 대한 대표적인 수식을 하나 떠올리면 IA는 I랑 같더라. E는 V 플러스 IA RA랑 같더라. 자, 일단 이렇게 떠올리면 조집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쓴 것은 발전기 기준 아니겠습니까? 얘는 전동기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을 하면 어라? 요거 잠깐 실수입니다. 자, 요 놈은 100W가 아니라 100V. 저 단자잖아 100V. 그럼 다시 여기다가 100V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타이저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 전류나 부하 전류나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5 그대로 넣고 0.1 넣으면 게임 끝난다.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98.5V가 나오더라. 해서 2번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5년 2월 8일에 시행이 된 서울교통공사의 전기 일반 40문제 간단한 확인이 끝이 납니다. 자,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